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이춘재는요, 지금 33년 첫 범행부터는 33년이지만 지금 부산교도소에 수감된 거는 25년이면은요, 일부에서는 5년 정도 더해서 30년 되면 무기수로, 모범수로 이제 가석방이 가능할 텐데, 그런 배경에서 이렇게 자백을 막 술술술 풀어놓는 것에 대해 배경은 뭘까라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파일러들 9명이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18일간 일단 심리적인 어떤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나온 증거물 있잖아요. 네. DNA라든지 이 사람의 얼굴을 목격한 피해자나 안내양 같은 사람들의 이게 최면 기법을 통해 가지고는 몽타주를 다시 이렇게 그려내서 이런 결정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압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압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 수 있었는데 입을 열은 계기는 이 사람이 열건 안 열건 형사처벌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치된 DNA가 나왔기 때문에 가석방은 아마 힘들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한 상황에서 자포자기한 게 아닌가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 저희 뉴스온 제작진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일단 완강히 부인을 한 건 초기에 이제 안 했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번 면접을 이제 나와서 지금 수사관들을 만나면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아마 뭐 갑자기 자백을 한 거라기보다 점진적으로 아마 자백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 라포가 제대로 형성이 된 것이 뭐 다시 말해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이 자백으로 이어지게 된 그 계기로 보입니다. 네,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이 프로파일러와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게 주요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영웅심리적인 측면으로 보는 분석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14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30건 이상의 성폭행 문제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과연 다 진실이냐 하는 부분은 검찰이 증거 보강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찾아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도 지금 현재는요. 네. 이 모든 것을 다 100% 진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증거 수집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랬다가 재판 과정에서는 아니면 다른 과정에서 말을 바꾸거나 본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또 갑자기 말을 바꿀 가능성도 예.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얘기하고 조사했던 모든 내용이 다 뒤집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 씨라는 사람이 본인의 범죄 행위를 일정 부분 좀 감추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그런 부분도 경찰은 염두에 두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춘재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입증의 과정을 통해서 실제 이 일이 이루어졌고 이 씨가 실제 범행의 네.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하는 부분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춘재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번복할 가능성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범죄, 당시에 뭐 화성이든 청주든 그 뭐 주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뭐 본인이 내가 했다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4건하고 30건에 대해서 자백을 했는데 네. 거기 플러스 알파 추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남은 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추궁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자백이라는 게 재판정에서는 일단 자백을 했으면은 뭔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 인정될 때 이렇게 뭐 번복을 할 수 있지만은 수사 과정에선 이건 충분히 번복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될 거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